저는 동국대학교 IC 캠퍼스에 근무하고 있는 고민한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난번 에이펙 때 다들 한 번쯤 보셨던 뉴스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에이펙 때 신라 금관을 이제 104년 만에 이걸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그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슈였었고, 그리고 이제 에이펙 그 정상들이 정말 뭐 너무 괜찮은 그런 이벤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요, 그 지금 신라 금관이라는 그 특정 이벤트를 갖고 공급자 입장에서 의도하는 바, 그리고 실제 거기를 찾은 소비자들이 의도하는 바, 그런 의견들이 어떻게 나뉘어지고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그 차이점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의 배경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라 금관전을 지금 기반으로 공급자가 투사하고 있는 이미지,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거기를 찾은 소비자들, 경주 국립박물관을 찾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신라 이 금관전이라는 그 이벤트의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자고 합니다. 일단 관광학적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이미지를 나눈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이번 연구에서 활용하는 그런 그 내용은 관광 이미지를 투사된 이미지와 인지된 이미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투사된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 지금 경주국립박물관을 에이펙의 굉장히 엄청난 이벤트로 활용을 할 것이다, 외교적인 걸로 활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정부의 의도,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게 바로 투사된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인지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곳을 찾은 사람들이 찾은 다음에 내가 경주국립박물관 와봤더니 이런 게 좋다더라 라고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쓴다든지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남긴다든지 해서 만들어내는 이미지, 그걸 우리가 인지된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연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신라 금관 특별전, 금관충, 금관전이라는 키워드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공급자 담론과 소비자 담론 두 가지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담론 같은 경우는 네이버 다음 구글에 나와 있는 뉴스 기사,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에서 보도한 보도자료로 수집을 했고요. 소비자 담론은 네이버,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해당 글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분석 방법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데이터를 수집을 한 이후에 이제 필요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고요. 이후에 이 지금 토큰화 작업, 그리고 불용어 처리, 마지막으로는 실제 분석으로는 TF-IDF 분석과 LDA 토핑 모델링 이 두 가지를 활용했습니다. 지금 TF-IDF 같은 경우는요, 실제 어떤 특정 문서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했을 때 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도를 보여주는 그런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LDA 같은 경우는 그 특정 문서에 들어와 있는 단어들을 그룹을 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TF-IDF는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 LDA는 그 주제를 나눠주는 것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요도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공급자 담론입니다. 일단 1위부터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저희가 신라 금관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박물관, 신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실제 제일 1등으로 나온 단어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은 트럼프였습니다. 그리고 3등은 선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을 줬던 아마 그것 때문에 여기는 중요도가 이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소비자 담론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확인을 해봤을 때 좀 공급자 담론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입장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위엔 지금 여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후반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급자 담론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TF-IDF 중요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공급자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정상, 회담 이런 단어들을 기반으로 공급자는 이 지금 신라 금관전을 외교 이벤트의 하나로 프레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소비자들은 이 금관전을 입장권, 여행, 예매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한 것처럼 이 실용적인 방문, 우리가 경주를 방문했을 때 갈 수 있는 곳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유물인지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권력이랑 위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뉴스 기사를 봤을 때 신라 금관 소개를 하면서 신라 금관은 예전 신라의 권력과 위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급자 측면에서는 권력과 위신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이 받아들인 걸 봤더니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권력과 위신을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동시에 소비자들은 그 신라 금관을 보면서 뭐 그냥 장식 그리고 모양, 허리띠라는 어떤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쁘구나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자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이런 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소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박물관을 찾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박물관을 찾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실제 소비자들이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아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아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나눈 토끼 모델의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공급자 단문 같은 경우는 전체 5가지의 주제로 나눈 걸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교, 문화행사, 지역정책, 관람, 학술적 메시지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나눈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단문 같은 경우는 9가지의 주제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가 많이 났던 걸 보게 되면 지금 소비자 단문에서는 기존의 공급자 단문에서 볼 수 없었던 아까 말씀드렸었던 입장권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급자에서 찾을 수 없었던 가족여행이라는 주제 그리고 관광 클러스터라는 주제 찾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라 금관전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소비자들은 내가 에이펙의 행사로 여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경주를 방문을 했을 때 아침에는 신라 금관전을 보고 점심에는 황리단길에 가서 황리단길에서 카페를 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관광 여행의 한 부분으로 이 지금 신라 금관전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공급자 담론과 소비자 담론을 9개와 5개로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결과를 기반으로 일단은 저는 이미지 형성의 이원적인 구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된 이미지, 공급자가 주려고 했던 이미지와 실제 소비자들이 지각했던 이미지가 방금 전에 데이터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이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르다라는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지적, 정서적 요소의 유기적 결합. 예를 들어서 공급자는 권력과 위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실제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권력과 위신을 받아들이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구나라는 그 자신들만의 어떤 감정까지 함께 드러내는 것을 이 소비자 담론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준 어떤 그 담론, 공급자가 준 키워드를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어떤 고유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유튜브라든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실제 이런 그 관광 관련된 어떤 기업들 아니면 정부 지자체에서 단순하게
거시적으로 자 우리는 에이펙이 외교적인 행사다 이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행사 플러스 실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거나 뭐 예약, 뭐 모바일 편의성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시각적 표현 그리고 SNS에 공유라고 적어놨는데요. 만약에 제주도에 왔을 때 여기에서는 무조건 사진을 찍으면은 예쁘게 나와요 라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전부 다 사진을 찍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노출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단순히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자기들이 원하는 우리 지자체 홍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한마디로 공동 가치 창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같이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소문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 단위 교육 방향에 맞춘 프로그램, 아까 그 소비자에서 아이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가족 단위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좀 같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본 연구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 수집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최신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그렇게 한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에이펙에 치료했다는 거 그리고 데이터 수집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 연구의 좀 큰 문제점이라는 좀 그런 좀 약간 계산상 정도 뭐 좀 약간 그렇게 좀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